아무튼 혼자 사는 것이 굉장히 좋다. 그럼 다른 사람의 도움을 전혀 안 받느냐에 대한 의문도 들고. 그렇게 살 수는 없죠. 우리가 혼자서 살 수 없어요. 나 혼자 산다 사실은 나 혼자 못 살아요. 안녕하세요. 오만과 편견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전총. 저는 연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저희들이 종종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TV 방송 프로그램들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또 심지어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그 국힘당의 서정숙 의원님이라는 분이 평소에도 전인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국회에서 저출산 문제에 방송이 영향이 있다. 오히려 TV 기여하는 것이 프로그램들이 아니냐. 영향을 주고 있고 오히려 저출산에 기여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던 그런 기사를 봤어요. 연변 보셨어요? 저도 봤고, 저는 서정숙 의원님 너무 존경하고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가족과 네. 생명에 대한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여성 의원님이고, 네. 네, 건강한 가정을 누리고 있는 할머니 국회의원이 네네. 네, 열심히 하시고 계셔서 저는 마음으로 굉장히 응원하고 실제로 국회에서 뵌 적도 있는데, 저희 방송을 같이 보신 것처럼 네네. 저도 되게 반가웠어요. 그 기사 보면서. 저희가 사실 이 방송이 이런 식으로 자꾸 편집이 되고 방송이 나가고 시청률을 생각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네, 생각했는데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저도 보면서 되게 공감이 갔던 게 의원님이 딱 지적해 주셨던 거. 뭐 예를 들어서 나 혼자 산다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우리가 방송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결혼 지옥, 고딩 엄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1인 가구를 확산시키는데 더 영향을 주고 더 그거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 건 아닌가 이런 어떤 지적을 해주신 거잖아요. 이제 방송이 점점 늘어나니까 연예인들의 사생활에 대한 방송이 굉장히 많은데, 저도 사실 볼 때는 저는 평범한 변호사의 직업을 가진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좀 괴리감을 느끼고 소외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네. 연예인들 진짜 잘 사는구나. 네. 진짜 화려하게 사는구나. 네네. 우리 생활이랑 되게 삶과는 멀고 나도 저렇게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제 젊은 분들이 이런 거 많이 집중해서 보시면 내 삶의 기준을 여기다 놓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나의 삶은 여기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고 아픔과 상처를 가지게 되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몇 달 전인가요? 그 어떠한 개그맨인가 그분이 그 얘기하셨잖아요.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이 다자녀 가지시는 네, 유튜브 때문이다. 네. 아니면 인스타그램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왜냐면 내가 누군가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화려한 삶을 들여다보면서 상대적으로 나의 빈곤감을 느끼고 이 우리나라 그 청년들이 너무 내가 가난해서 결혼을 못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갖도록 계속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송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나 혼자 산다 얼마 전에 이제 방송을 참여했던 전현무 씨나 뭐 이런 분들이 오래됐잖아요, 이 프로그램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감회 같은 걸 인터뷰한 걸 좀 잠깐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봤더니 1인 가구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데 기여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이러면서 나름 그 프로그램에 대한 그 자부심과 역할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좋은 면이라면 좋은 면이 있겠지만 사실 진짜 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이 저출산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지적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방송이 이제 국민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있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강력해요, 네. 사실은. 1인 가구 말씀하셨는데 사실 1인 가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전 잘 모르겠고, 아직 법률적으로 정의 안 됐죠? 우리는 모두 원 가정이 있어요. 그쵸? 예. 원래 내가 태어나고 자랐던 가정이죠? 원 가정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독립하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독립한 것이 1인 가정인가, 아니면 거주만 나온 것이 1인 가정인가, 서로 경제적으로 또 이렇게 주고받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는 그걸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혼자 사는 것이 굉장히 좋다. 그럼 다른 사람의 도움을 전혀 안 받느냐에 대한 의문도 들고. 그렇게 살 수는 없죠. 우리가 혼자서 살 수 없어요. 나 혼자 산다 사실은 나
혼자 못 살아요. 제가 이제 건강가정기본법 때문에 이제 의원님들도 만나보고 많은 분들 보면은 건강한 가정이라는 용어가 결혼을 못하는 1인 가구한테 소외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결혼을 못하신 분들한테는 소외감이 드실 수도 있죠. 왜냐하면 건강한 가정이라는 것은 지향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나 혼자 산다는 그 소외감을 없애기 위해서 우린 나도 잘 살아 허세를 보여주는 약간 허세를 가지도록 하는 종용하는 방송이 될 수도 있지 않나? 맞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1인 가구로서의 정체성을 뭔가 존중감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1인 가구를 오히려 지향하게 하는, 이게 더 편하고 좋지라고 하는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방송 장악이 아니더라도 방송국 스스로가 이런 목표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방송이 지향하고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자성하고 또 그걸 시청률뿐만이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맞아요. 되는데 현재 방송이 그런 게 없다는 말씀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 예를 들어서 그래 그럼 공영방송이 있잖아. 그럼 공영방송에서 그런 거 하고 나머지 민영방송은 자유롭게 방송 아무거나 재미있게 시청률 잘 나오는 걸로 마음껏 하도록 해줘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공영방송조차 어떤 지금 연변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국가가 위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이제 서 의원님도 그 말씀을 하시면서 언급하셨던 게 작년까지 우리가 합계 출산율이 0.78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0.7 하반기, 올해는 0.7도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0.5까지는 갈 거라고. 서울은 0.6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미.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 위기가 초래가 되고 있고, 이게 너무 급속하고 너무 심각하게 와서 지금 이제 외국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 제일 큰 게 국방력, 이거 얘기하거든요. 군사력이 너무 치명적인 위기를 맞을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의 운명이나 국익과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방송은 방송 나름대로 의식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시청률만 의식하는 건가요? 그냥 단순히 나라를 위해서 그럼 내 한 몸을 희생하라고 이런 정도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민영방송은 괜찮다는 것도 방송으로서의 책임이 있잖아요. 개인 방송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 요새는 다 짤로 만들어가지고 무슨 유튜브 같은 데도 다 누구나 시청이 가능한 상태에서 영향을 안 미친다. 그건 정말 책임감 없는 그렇죠. 발언이 책임감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뭐 저희가 그 기사 밑에 이렇게 댓글이 달리잖아요. 댓글 이렇게 읽어보면 뭐 재미있는 댓글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왜 가족들 지원하는데 1인 가족은 1인 가족은 취급을 안 하냐, 4인 가족에 비해서 이건 불평등하고 좀 차별받는 느낌이 든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막연한 개념으로 생각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들은 아니거든요. 1인 가족이라고 했을 때 그게 어떤 건지에 대한 법률적 정의가 아직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고. 4인 가족인데요. 저는 국가로부터 받는 특별한 혜택이 전 국민이 받는, 애들이 받는 양육비 지원 이런 거 이외에는, 교육비 지원 이외에는 저는 따로 혜택을 하나도 받지 않습니다. 이제 소득 구간에 따라서 오히려 가족을 가지면 소득 구간에 따라서 지원이 달라질 뿐이고 1인 가구는 1인 가구이기 때문에 주는 혜택들이 오히려 더 많아지고 있어요. 점점 지자체별로.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정말 다 혼자 사는 게 낫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이 강화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죠. 왜냐하면 정말 한부모 가정들은 어려운 가정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법과 정책이 시행됐을 때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부부가 법률상으로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득이 적은 쪽이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지고 아이들 키우고 한부모 가족으로서 형태만 유지하고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예를 들어 남성은 1인 가구로서 지원을 받고, 여성은 비혼 가구로서 지원을 받아. 비혼이 아니라 한부모 가족으로 이렇게 지원을 받고요. 네, 그렇게 하면서 정상적인 가정인 거를 누구나 사실혼 관계 있고 정상적인 가정인 거를 그 동네에 오래 산 사람들은 다 아는데, 이런 정책들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너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정책은 저는 예전에도 이제 공무원으로도 일해봤지만 정책은 포커싱이 있어요. 대상이 있고요. 그 이외에 다른 분들에게 소외감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항상 전 국민이 똑같은 혜택을 받는 공산주의 국가가 될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지금 사실 이 정책 얘기로 좀 흘러갔습니다만 원래 문제는 우리가
저출산을 막는 것이 국가 기조고 이게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면 방송의 책임도 분명히 있고 이제 서 의원님이 그걸 지적해 주셔서 사실 저는 너무 기쁘고 많은 분들이 응원해 드렸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저는 이런 분들이 국회에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뭐 서 의원님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건 아니지만 뭐냐면 어떤 분들은 댓글에서 그런 얘기 하세요. 아, 노인네라는 거죠. 너무 생각이 올드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생각이 올드하지만 그게 중요하다라면 그거는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국회 안에 들어가서 이런 가족들이 해체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법과 정책들을 만드는 일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그런 분들을 지지를 하고요.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이 상황을 바라봐야 되고 사실 오히려 가족이 있어서 차별, 가족이 없어서 차별 이 문제가 아니고요. 똑같아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요. 네. 삶의 형태가 얼마나 다른데요. 4인 가족은 4명이고 1인 가족은 1인인데 똑같은 지원을 해달라는 것 자체는 사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예, 그분들의 선택 그리고 또 사실 1인 가구 조사해보면 결혼을 하기 싫어서 안 한 분들과 못한 분들의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정책적인 수요는 전혀 조사되고 네. 있지 않은데 그리고 어떻게 이거를 분리해서 맞게 각각을 지원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전혀 어떤 아웃라인이 없이 막 지금 가고 네. 있죠. 이제 이런 걸 고려하면 방송에서도 좀 더 섬세한 다양한 삶의 모습을 조명하는 거 좋은데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좀 더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가볍게 시작하려고 그랬어요. 나 혼자 산다. 이런 이제 1인 가구를 막 양산해내는 걸 막 이렇게 부추기는 것 같은 그래서 저출산 위기를 더 부추기는 것 같은 이런 방송 TV 프로그램은 좀 지양해 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국가가 지금 어렵잖아요. 그 방송도 볼 국민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국민이 없어진다니까요. 그런 면에서 방송도 좀 책임감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저희가 그동안 결혼을 해체하는 방송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지적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그런 프로그램들 좀 만드실 때 정말 공익을 좀 생각해서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